추모의 글, 헨리 키신저를 기리며 에릭 슈밋과 크레이그 먼디. 2023년 11월 29일 헨리 키신저 박사가 10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22번째 저작인 이 책을 출판하는 과정의 끝까지 참여하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자극을 주었다. 공저자인 우리 둘과 말년에 자주 만나는 동안 그는 이 책이 담은 주제의 중요성과 그 메시지를 널리 알려야 할 시급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우리는 그가 사망하기 직전 며칠간 만나 대화를 나눈 마지막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를 대신해서 그리고 그의 요청에 따라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면서 우리는 인류의 이 지대한 문제를 대하는 그의 사상적 독창성과 생생한 논조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키신저 최후의 저작이 키신저가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가 시작한 이 일을 끝내는 것이 그를 추모하는 작은 방법일 것이다. 키신저 박사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세우는 데 혁혁히 공헌했고 말년에는 그 세계를 구하기 위해 애썼다. 그의 노고는 인류에게 정말 소중했다. 실제로 그는 모든 인류에게 인간종의 미래를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멈추지 말라는 요청을 마지막 글로 남겼다. 지난 세기 중반 키신저 박사는 인류를 핵에 위한 말살에서 보호하기 위한 철학적, 외교적 노력의 주 설계자였다. 실로 20세기의 인류는 핵전쟁이라는 암울한 존재론적 위험에 직면했다. 그 위험에 용감하게 대항한 키신저는 새로운 위기가 이제 막 도래할 때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삶은 새로운 형태의 삶이 시작되자마자 끝났다. AI 시대의 도래를 목도하며 우리는 19세기의 학생이자 20세기의 대가이며 21세기의 예언자인 키신저 박사가 없는 지금, 미래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지 절실히 깨닫는다. 키신저 박사는 단연 역사 철학자였다. 마음의 이상주의는 이성의 현실주의와 양립할 수 있으며 전자가 후자를 고귀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는 평생에 걸쳐 증명하려고 애썼다. 이러한 그의 노고는 비극이라는 주제를 진지하게 연구한 데서 비롯되었다. 개인의 내면은 프랑스 작가 로맹 롤랑이 말한 지성의 비관주의와 미지의 낙관주의를 모두 품을 수 있다. 낙관론자는 인간이 세상사를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하는 반면 비관론자는 우리가 처한 조건이 통제할 수 없는 힘, 즉 자연법칙과 역사의 순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분명 키신저 박사는 이념주의자들이 가차없이 유혈 사태를 일으키거나 무력을 행사할 때 열렬한 이상주의를 어떻게 악용하는지 매우 잘 알았다. 파시즘, 공산주의, 전체주의, 과격, 한광신주의 등이 모든 이념은 역사상 가장 이상주의적인 목적을 추구한다고 주장했다. 1차적으로는 그러한 극악무도와 고비인간적인 만행의 피해자로서, 후에는 그러한 만행에 맞서 싸우는 군사외교 전문가로서 그는 정당하게 이룩한 질서와 A와 안전이라는 근간 위의 세계를 새로이 재건하는 데 일조했다. 국제정세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제2조국인 미국과 세계가 불확실한 격변을 잘 헤쳐나아가도록 이끌며 역사적 사실 속에서 국익을 담보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았다. 키신저 박사는 현실주의의 선별적 필요성에 정통한 것 못지않게 이상주의자이기도 했다. 정기 작가 니얼 펴거슨이 말했듯이 키신저는 세상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유, 선택, 자율성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인간은 미래가 필연적이라 상정하고 살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고 믿었으며 이를 이론상은 물론 실제로도 증명해 보였다. 하버드 재학 시절인 27세에 쓴 논문 역사의 의미 더 미닝 오브 히스토리에서 키신저는 훗날 마지막 저작에도 습을 불어넣을 바로 그 철학적 논쟁으로 고심했다. 개인 차원에선 어떤 사건이 그저 불가피하게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훗날 돌이켜보면서는 같은 행동에 대해서 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취는 선택을 내면에서 확신할 때 이루어진다. 과연 인류가 스스로 만든 용광로의 불길에서 창조한 비인간적 제작물을 이겨내고 살아남게 될지 그의 눈에 확실하지 않았다. 핵에 위한 대참사라는 끔찍한 전망에 직면하여 그리고 그런 부담을 안고서도 그는 미래가 결정되었다는 운명론이 나 종말의 예언에 굴복하지 않았다. 존재론적 두려움이 허무주 위를 불러일으키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도 그는 악을 물리치고 인류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잃지 않고 설파했다. 1950년대 초반 하버드 대학교의 젊은 교수였던 키신저는 핵전쟁의 잠재적 여파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논하는 회의에 참석했다. 당대 유수의 학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당시 참석자들이 생각한 최악의 공포로부터 세계를 안전하게 지켜낸 독트린이 출현했다. 수십 년이 지난 뒤 키신저 박사는 우리 물과 대화를 나누며 당시 회의의 체계와 목적, 훗날 깨닫게 된 중요성을 자주 얘기하곤 했다. 마지막까지 그는 같은 관점을 고수했다.
운명의 것은 흐름에 한 번도 굴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유토피아적 비전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이라는 맥락에서와 같은 균형이 AI에도 존재한다. 집념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된 소집단들이 나서서 가치를 천명함으로써 역사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지능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이 아무리 대단한 천재성을 지녔다 해도 그들이 받은 훈련만으로는 이러한 최신 기술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키신저 박사는 믿었다. 그 점에서 AI와 관련된 그의 유산은 단지 순수한 철학적 학술적 탐색에만 그치지 않으며 실용적 제안까지 아우른다. 2023년 키신저 박사는 다시 한번 비밀리에 베이징을 방문했다. 일찍이 그가 미합 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가교를 세운 지 반세기가 지난 시점이었다. 시진핑 주석의 시급하고 특별한 초대였다. 시진핑은 AI로 인해 인류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 키신저와 대화하고 싶어 했다. 그것이 박사의 생애 마지막 해외여행이자 마지막 외교 임무였다. 과거에 키신저 박사가 국정운영술의 연구와 실제를 예술 위경지로 끌어올렸다면 오늘날 답을 찾으려는 그의 노력은 AI를 과학 이상의 문제로 격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는 MIT의 데니얼 허튼로커 교수와 함께 2021년 AI 이후의 세계 인류를 저술했다. 그 책에서 그는 AI 위 도래가 역사의 신기원을 열 것이라 예측하며 인간의 사유를 심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을 오바꿀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영향이 18세기 계몽주의에 비견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대의 인류는 인간이 제기한 문제들을 토대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제기한 적이 없는 문제들에 AI가 답을 제시하는 현실에 맞닥뜨렸다. 시가 인간 지식의 영역을 정복하자 키신저 박사는 인간 지혜의 원천에 위지하고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다. 이 저작에서 우리는 키신저 박사와 함께 AI가 인간의 활동과 사유의 8가지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AI 위편익과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방법, 실행 가능한 전략, 그에 관한 철학적인 답을 준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인간과 AI 위공존 전망과 때가 되면 실현될 인간과 AI 위공진화 전망을 살펴본다. 자연종과 합성종이라는 이 두 종의 화해 가능성을 개념적으로 풀어내면서 그는 AI가 우리와 좀 더 유사해지는 세상을 만들지 아니면 우리가 AI와 좀 더 유사해지는 세상을 만들지 선택지를 제시한다. AI 시대를 다룬 첫 책 TAI 이후의 세계가 출간된 이래로 키신저 박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기에 이성의 효용에 대한 한계를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혹은 우리 뇌를 거치지 않은 설명은 몹시 당혹스러울 수 있다. 그런 설명이 인간의 과학적 설명보다 더 훌륭하고 더 원시적이라고 추정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그런 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로 인식된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추정이다. SF 소설가 아서 클라크의 말처럼 충분히 발전된 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기적이 수학으로 만들어진다면 미래는 불가해하고 당혹스러우며 심지어 마법처럼 보일 것이다. 우리가 키신저 박사를 알고 지낸 수십 년 동안 그는 복잡한 인간사의 영역인 국정운영에서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성이란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한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으나 우리가 스스로의 주인이게 하는 패러다임은 될 수 없음을 충분히 가르쳐 주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과거처럼 가장 위대한 인간 발전의 연료였던 이성에만 전적으로 위지하리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다. 키신저 박사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사이에서 절충을 달성했듯이 미래에 대한 마지막 연구에서도 경험으로 깨달은 그러한 진리, 이성에 전적으로 위존할 수도, 이를 완전히 버릴 수도 없는 현실과 이성을 뛰어넘으나 이런저런 제약으로 실현이 늦어지는 철학적 이상 사이에서 균형을 달성했다. 외교 정책을 입안할 때 어느 한쪽 극단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이를 용납할 수 없듯이 미래의 기틀 역시 절묘한 균형을 요구한다. 신은 우리의 고유한 도전 과제다. AI에 대해 사유하다 보면 얼핏 비이성적이거나 과도한 우려에 사로잡힌 듯 보이는 생각들에 이르게 되곤 한다. 실로 이 책에서 묘사하는 시나리오들은 대단히 놀랍다. 하지만 키신저 박사는 자신을 한낱 학생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근에 도래했으며 인간이 만들어낸 마지막 창조물일 수도 있는 존재와 인류에 대해 배우는 학생이라는 뜻이었다. 이 말은 AI가 제기하는 가장 큰 위험이란 그것을 이해했다고 지나치게 서둘러 혹은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이므로 이 마음에 새겨주었다. 그 정도의 지성과 인간에 대한 심오한 인식을 우리는 살면서 다시 마주치지 못할 것이다. 9셋의 고령에 그동안 알려진 적이 없는 신기술 분야를 통달할 수 있는 사람이 키신저 박사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끊임없이 샘솟는 호기심과 기백이 넘치는 정신력은 물론 일에 대한 헌신과 사명감까지 갖춘 그에게 신체나 정신의 고통은 진보를 향한 그의 열정을 꺾기에 부족했다. 고령으로 쇠약해졌어도 그는 세계의 진보를 이끌겠다는 불굴의 위지를 품고 매일 아침 일어났다. 아마도 그의 이지 않는 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의 자제력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청년 시절 탄압을 받아 다져지고 전시의 군복무로 다듬어졌으며 수십 년간 공직자의 삶이라는 어려운 시험대를 거치며 강화된 자제력이다. 우리 둘 다 여타 수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특별한 인물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면에서 그를 깊이 그리워할 게 분명하다. 그가 떠난 직후 심대한 불확실성이 닥쳤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책, 새로운 질서의 원제가 창세기 제네시스인 것도 그래서이다. 그에게도 모든 인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이다. 인류가 번영하든 쇠락의 길을 걷든 키신저 박사는 이곳에서 그의 노력이 맺을 결실을 더는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가 남긴 지혜를 길잡이로 삼아 우리의 지혜를 키워갈 수 있다.